지금 보시는 영상은 초록보고를 저희 집에 이제 입양하고 첫날째 영상인데, 이 수족관에서는 그 냉장을 먹고 담수에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저희 집 모항에 와가지고 보통 이제 환경이라든지 수질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지금 그 생이새우를 4마리를 지금 사냥해서 먹고 있어요. 이 특히 갑각류를 그 얘네들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6월일 때는 우리가 냉동 생먹이 중에 냉장이나 뭐 순살새우 같은 경우에 좀 먹기 좋게 데쳐서 좀 잘라서 주시면 좋아요. 얘네들이 이제 한 입에 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막 뜯어서 먹게 될 만큼 이제 큰 먹이를 주게 되면 이 어항의 어떤 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수질 관리도 좀 더 어렵다. 그래서 먹이 주시는데 조금 더그 알맞게 주실 수 있는 먹이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초록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수어라 그래가지고 그 물속에 그 소금이 좀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이 보통 이제 물 1리터에 기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g의 염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초록보고는 연어처럼 몸 밖으로 이제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기수라든지 해수 쪽에 조금 더 이제 먹이가 많다 보니까 염분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더 특수화된 물고기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염분의 양을 맞추는 것 때문에 이 사육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염도계가 없이도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사는 이제 물에 그 염분이 녹아 있는데, 우리가 꼭 염분을 그 15g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염분을 그 맞춰주기 위해서 소금을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좀 정의를 내리면, 보통 이제 그 초록보고 키우시는 분들이 해수염을 많이 추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천일염을 추천하시는데, 우리나라 소금은 그 세계적으로 가장 그 품질이 우수하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해 물질은 적고, 그리고 이제 무기영양소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해수염이든 천일염이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소금으로 이제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지 그 해수염은 이제 천일염보다 이제 같은 소금의 비중 그람으로 따졌을 때 나트륨이 좀 더 많아요. 그 해수염이 천일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비용으로 이제 소금을 샀을 때 해수염이 조금 더 이제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금은 이제 대표적인 알칼리 재료예요. 이 수지를 이제 알칼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에는 이제 80%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우리가 물고기가 꼭 필요한 무기영양소예요. 그 중에서는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철분 이런 무기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담수어도 그렇고 기수어도 그렇고 해수어도 그렇고 무조건 이 소금은 물고기에게 너무나 좋다. 그런데 담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적당량이 좋다. 담수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염분의 어떤 그 내성을 가지고 특수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무기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게 사실은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항 수질이 좀 산성화가 됐을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수질이 알칼리로 다시 변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특히 뭐 아질산이라든지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분해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을 그 담수를 키우는 어항에다가 왜 못 넣느냐? 이 소금을 넣게 되면 물속에 이제 그 나트륨이 증가하면서 이제 많은 그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담소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 계통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나트륨은 물고기의 칼슘을 이제 뺏어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등이 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 소금이 위산이 좀 약해지면서 위가 약해지고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그 우리가 담수어항에다가 넣지 못하는, 이제 많이 넣었을 때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소금을 이제 담수에다가 넣게 되면 그동안 우리 어항을 지켜주던 이 박테리아, 그 미생물이죠. 박테리아가 이 소금이 많아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여가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금을
그 본항에다가 넣으실 때 많이 넣으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항에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소금을 넣어줍니다. 한 스푼씩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수를 하기 때문에 이 소금은 이제 물에다 넣었을 때 어항물은 증발을 해도 소금은 증발하지가 않아요, 염분은. 그러다가 보니까 한수를 안 하는데 계속 소금만 넣게 되면 나중에 염분의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한수를 우리가 보통 안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주시면 물고기들한테 너무나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질도 예를 들어 질산염이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이런 소금이 그걸 이제 중화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소금을 왜 넣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소금은 죽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소금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꽃소금으로만 소금용을 해요. 죽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해 물질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염분의 양이 적고 미네랄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장 이제 물고기들에게 특히 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용으로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소금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항이 이제 수질 관리하는데 염분 맞추는데 죽염이랑 꽃소금으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뿐이지 가장 좋은 소금은 죽염이고 꽃소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론을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히려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소금은 무조건 담수어든 기수어든 해수어든 무조건 좋다. 근데 적당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